모의고사 보냈습니다. AI 기술은 강력하고 그것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AI 기술이 곧 이슬 가리키고 트랜스포머티브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이제 강력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하지만 과도한 열풍. 최근 몇 년 동안의 AI의 과도한 열풍은 어떤 원인이 되어왔다. 신컴플렉스의 원인이 되어왔다. contribute to는 뭐뭐에 기여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의 원인이 되다 라는 뜻도 있죠. 신컴플렉스의 원인이 되어왔는데, 그 신컴플렉스가 뭐냐면 부터 카우스트까지 묶어주고 이 괄호가 컴플렉스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기술 리더를, 기술 지도자들을 자리 잡게 하는 뭐로서 자리 잡게 해주냐면 권위의 목소리로. 뭐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 사회적인 문제가 그들의 창조물이 종종 만들어 왔던 그래서 problems랑 their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경우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 기술 기술 지도자들이 만든 AI 기술이 만들어왔던 사회적 문제가 있죠.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권위의 목소리로 기술 지도자들을 자리 잡게 한 신컴플렉스의 원인이 되었다. AI의 과도한 열풍이. 다시 말하면 이 신컴플렉스라는 말은 AI가 너무 지금 유행을 하고 과도한 열풍을 부니까 그걸 만들어낸 기술 지도자들이 권위를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권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AI 기술자를 신격화하게 만드는, 너무 과도하게 신컴플렉스가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AI의 과도한 열풍으로 AI 기술자를 신격화한다. 그래서 이게 신컴플렉스라고 칭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창조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기술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AI 기술이 되겠죠. AI 기술은 이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정보의 편향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권위도 갖게 되더라, 결국. 그래서 기술 지도자들이 신격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과학자들과 그래서 혁신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면 과학자와 혁신가들이 그 AI 기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AI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와 혁신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당연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AI의 과도한 열풍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냐? 의, 주, 동의 형태고, 그 일이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profit은 혜택을 누리다 라는 동사. benefi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반이어로는 suffer. 여기서 그냥 그 일이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일이라고 하면 AI 기술이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 일단 AI의 과도한 열풍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과학자와 혁신가, 다시 말하면 기술의 선도자들, 지도자들이 되겠죠. 걔네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근데 AI 기술이 만든 그 사회 문제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이 문장 leader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가 됩니다. 일반 동사의 도치이기 때문에 여기 두 동사 같고요. distinguished computer scientist가 주어고 no matter부터 field까지는 삽입구예요. 근데 no matter how는 how에버로 바꿀 수 있죠.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진짜 동사는 you understand 나오죠. 동사 원형으로. 그러면 automatically understand를 부정하면 되겠죠. neither이라는 부정의 표현이 있으니까. distinguish는 이제 뛰어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컴퓨터 과학자들은 아무리 그들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날지라도 저절로 이해하지 못한다. 뭐를? 복잡한 체계를. 어떤 복잡한 체계냐? 권력, 돈, 정치의 복잡한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과학의 분야를 넘어선, AI 기술을 넘어선 경제나 정치학이나 권력에 대한 시스템까지는 저절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이 만든 사회적 문제는 컴퓨터 과학자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걔네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가 전문가인 거는 AI 기술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전문가인 거지,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까지는 이해를 못한다 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근데 그 power, money and politics 이 부분이 꾸밈을 받죠. 정확히 말하면 선행사는 요것들이 되겠죠. 권력, 돈, 정치의 복잡한 체계. 근데 그게 어떤 거냐? 걸버는 지배하다, 좌우하다. 뭘 좌우하냐면 미래의 그들의 산물의 사용을 좌우할 것이라는. 여기서 그들의 산물 또한 AI 기술이 되겠죠. 컴퓨터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프로덕트의 사용을 좌우할 권력, 돈, 정치학의 복잡한 체계까지는 저절로 이해하지를 못한다. 걸번의 동의어는 determine, dominate가 있고요. 반이어로는 follow, obey가 있습니다. 결국 that work, AI 기술을 만든 사회적 문제라고 함은 AI 기술 넘어선 권력, 경제,
정치의 복잡한 체계를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다음 문장. 사실상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already부터 surveillance 묶어주고 or 세면쳐주고 또 tracked부터 decision making까지 묶어주고 or 기준으로 A or B 구조입니다. 그래서 A or B가 이 도즈를 꾸미고요. A부터 해석을 해보면 AI가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 감시의 최전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프론트 라인은 최전선, 맨 앞에 있는 거고 surveillance는 감시라는 뜻인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AI가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 감시의 최전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 다시 말하면 AI가 노동자를 감시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콜센터 직원의 말투를 AI가 감시하는 노동자를 감시하는 거죠. 아니면 어디 뭐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AI가 쉬는지 일하는지를 감시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감시를 받고 사는 사람들 또는 B 보면 갇힌 사람들인데 AI가 결정을 내리는 악몽에 갇힌 사람들. 그러면 이제 AI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악몽에 갇힌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면 이제 AI가 이제 얼굴 인식을 하죠. 얼굴 인식을 했는데 범죄자로 오인한 경우 AI가 결정을 잘못 내려서 범죄자로 오인을 하는 거죠. 그런 악몽에 갇히는 또는 AI가 가진 정보가 너무 편향돼서 구직과 뭐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AI한테. 편향된 정보로 결국 지금 A와 B 같은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AI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동사 훨씬 더 그것에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거. 대시 가리키는 건 요 위에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복잡한 체계를 이해하는 거. 그런 복잡한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더 적합하다는 거죠. 왜? 이미 그런 AI의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 아니면 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보다 더 사회적 문제를 다룰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장부터 내용이 바뀌죠. 그래서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 앞에서는 AI는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과학자나 혁신가들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해. 그렇지만 그런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건 과학자가 아닌 콜센터 직원의 말투를 AI가 감시해서 콜센터 직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겪고 있는 콜센터 직원들이나 편의점 알바생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를 다뤄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In fact 이 문장부터.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거 AI 미래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critically는 결정적으로 그런 뜻이고요. 그럼 뭐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하냐? 훨씬 더 넓은 사람들의 분야, 아니 훨씬 더 넓은 분야의 사람들이 관여되어야 한다고. 뭐에 있어서? 그것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로지 과학자, 혁신가들만이 AI 미래를 같이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걔네들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분야, 그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그래서 계속 AI의 설계자에게 의존하는 것 대신에 turn to 뭐뭐에 의존하다. 뭐를 위해서? for부터 ils까지 묶어주고 and로 A and B. A부터 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것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AI 설계자에게만 의존을 하는 것 대신에 AI가 사회에 도입되는 것은 요구한다. 훨씬 더 넓고 더 포괄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래서 turn to는 rely on, depend on, follow 정도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AI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초기의 지구는요, collide with, 뭐뭐와 충돌하다. 수많은 다른 덩어리들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것의 형성 동안, 그러니까 지구가 형성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덩어리들과 충돌을 했는데 실제로 프로토어스는 원시지구, 그러니까 초기 지구랑 똑같은 말이에요. 원시지구는 여겨졌대요.
겪었다고. sustain은 겪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뭘 겪냐면 엄청난 충돌을 겪어왔다고. 어떤 걸 충돌을 했냐? 테이야라고 이름 붙어진 화성 크기만의 전체와 엄청난 충돌을 겪어갔다고 여겨집니다. 여겨지는 건 현재 시점이고 겪은 건 더 예전이기 때문에 시제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원시지구가 그러니까 덩어리들이랑 많이 충돌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성 크기의 천체인 충돌이었다. 테이야라는. 근데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달이 아마도 형성되었다. 뭐로부터? 이러한 충돌로부터. 그래서 말하는 이러한 충돌은 요거 말하겠죠? 테이야라고 이름 붙어진 화성 크기의 천체와 충돌한 것. 근데 언제? 약 1억 년 전에. 아니, 약 1억 년 후에네요. 1억 년 후에. 근데 어떤 후에? 태양계 시스템이 태양계에 형성되고 약 1억 년 이후에 100 million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라는 게 만들어지고 1억 년 뒤에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달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영향도 위에서 말한 this collision이 되겠죠? 또 여겨집니다. knock off인데 knock A of B 해석은 A를 B에서 틀어지게 하다. 해석을 해보면 지구를 하루의 자전축에서 틀어지게 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부딪혔기 때문에 자전축이 틀어졌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충돌이 컸던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틀어진 건 더 예전 일이기 때문에 시제 신경 써주시면 되고, 로테이셔널 액시스가 그 자전축.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지구가 지금 기울어져 있대요. 약 23.4도 정도. 어디에서 벗어난? 궤도축에서 23.4도 정도 벗어난 상태로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축에서 그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흔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도의 아주 그냥 작은 각도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태양 주위의 궤도축으로부터 23.4도가 기울어져 있대요.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비탈 액시스를 궤도축이라고 하고, 이 궤도축을 공전축이라고도 한답니다. 근데 뭐 공전축이니 궤도축이니 자전축이니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23.4도가 기울어져 있다. 몇 도 정도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기울어져서. 그래가지고 이 23.4도의 기울어짐은 S부터 썬까지 오가지고 우리가 태양 주위를 궤도를 돌 때, 태양 주위에 궤도를 돌 때 그 기울어짐은 우리의 연간 계절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울어지면서 계절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계절들이 만들어졌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틸트가 기울어져 있다는 뜻인데 여기 위에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리고
되고 밑에서는 명사로 쓰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해의 일부분 동안 북반구는 기울어져 있대요. 태양을 향해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그 반대로 남반구는 태양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미스피어는 반구란 뜻이죠. 노을성의 북쪽이니까 북반구가 되고 수동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구과학을 배웠으니까 알 거라고 믿고요. 이 정도야. 그럼 이제 남반구는 away, 멀어진 거죠. 뭐랑? 태양이랑. 그래서 태양이 여기 생략된 걸로 볼 수 있고 6개월 이후에 6달 이후에는 상황이 그래서 바뀐대요. 6개월 뒤에는 북반구가 추워지고 남반구가 더워지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달의 중력이 당기는 힘, 풀은 당기는 힘, 중력으로 당기는 힘은 안정화시키네요. 지구의 축 기울어짐을. 축이라는 형용사고요. 분사구문 나옵니다. 뭘 완화하면서? 흔들림의 정도를 완화하면서. 23.4도로 기울어지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고 했죠? 워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채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달이 중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 축의 기울어짐을 중력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는 거죠. 흔들림이 덜하게 되는 거죠. 그 흔들리는 걸 누가 잡고 있으니까? 달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moderate, 달에 있는 중력의 힘이 기울어진 그 힘 흔들림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동의어는 lessen, 반의어로는 intensify, amplify. 그래서 스타블리스는 maintain. 그러니까 우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도 달에 있는 중력이 그 흔들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변동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후를 생산해 왔다. 수십 억 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달 덕분에 다시 지구에 살 수 있었던 거죠. 디스가 가리키면서 앞문장이죠.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지구의 흔들리는 힘을 잡고 있어주는 게 지구의 안정적인 기운을 만들어주는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믿는데요. 대절을 믿는데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절대로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뭐 없이? 그 달의 안정화 없이. 그 달의 중력이 없었으면 우린 계속 흔들렸던 거죠, 지구가. 그래서 to replace a song from the 1970s 끊어주고 1970년대의 노래를 그래서 바꿔 말해보자면 우리는 모두 달의 어린이다. 함축적 의미 파악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가 지구에 살 수 있었던 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거는 달의 중력이 그 흔들림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달의 중력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지금까지 살도록 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결국 원시지구가 그 화성 크기의 천체와 충돌하면서 달이 만들어졌고 그 달의 탄생이 곧 생명체의 시작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는 새벽이란 뜻인데 새벽은 보통 시작을 의미하니까 넌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다음 질문.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주어로 보면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 관찰이 그 사람의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정적으로 의주동에 의존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져오는지에 의존합니다. 테이블에 어떤 관점에서? 배경 지식의 관점에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첫 번째 문장이. 그래서 이제 다시 요 예시를 봐야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피지션은 의사죠. 의사가 본대요. 코플리 반점을 보는데 뭐로써? 코플리 반점을 코플리 반점 2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증거를 얻는다.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동격에 대시고 환자가 홍역에 걸렸다는 그녀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일단 요 and 중간에 and가 있는 건 sees와 gaze 그리고요. 다시 이 말을 이해했던 얘기. 관찰이 그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냐 아니냐는 배경 지식의 관점에서 달려있다 라는 얘기인데 이 예시를 위의 문장과 좀 연결해서 다시 써보면 코플리 반점이 있으면 홍역에 걸린 것을 의사는 이미 전에 관찰을 해봤겠죠? 의사니까 배워왔겠죠? 코플리 반점이 있으면 홍역에 걸린 거야 라는 거를 관찰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찰을 했을 거고 의사가 그래서 그 관찰 후에 당연히 배경 지식이 생기겠죠? 그걸 배우면서 아 그러면 코플리 반점이 있으면 홍역에 걸린 거구나 라는 배경 지식이 생기고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또 코플리 반점을 보고 나서 홍역에 걸렸다고 증거를 얻는 거죠. 그리고 뭐 하게 돼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게 됐다? 홍역에 걸렸구나 라는 걸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 그 배경 지식, 관찰을 통한 그 배경 지식이 홍역에 걸렸다는 증거를 얻게 만든 거죠. 이 과정으로 보면 밑에 시도 볼게요. 근데 나는 non-expert니까 비전문가로서 봅니다. 같은 반점을 보는데 나는 보지 않아요. 그것들을 뭐로써? 코플리 반점으로써. 왜 나는 의사가 아니고 코플리 반점에 대한 관찰을 해본 적이 없고 관찰을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면 배경 지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코플리 반점을 봐도 관찰한 경험도 없고 그걸 통해서 배경 지식도 없기 때문에 홍역에 걸렸다는 증거 또한 얻을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결국 관찰을 통한 경험이 없어 배경지식도 안 쌓이고 배경지식이 없으니까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라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따라서 그것들은 나에게는 증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에게 좋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믿는 데 있어서 뭘 믿냐면 접속사 대절을 믿어요. 내가 홍역의 경우를 마주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나라는 사람은 홍역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홍역을 걸린 사람을 마주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겠죠? 그리고 코플리 반점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홍역에 걸린 사람을 마주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좋은 이유, 괜찮은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들은 나에게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관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am confronted with는 뭐뭐를 마주하다. 그래서 오직 관찰인데 어떤 관찰? 대부터 대까지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이것 또는 저것으로 여겨지는 관찰만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어떠한 가설에 대한 증거나 어떠한 가설에 대한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지지한다는 거는 이제 for 전치사를 활용했고, 반박하는 건 against라는 전치사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내가 어떠한 가설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면 관찰이라는 걸 꼭 해야만 한다. 관찰. 그래서 다음 문장. 또 다른 방법은, 그래서 같은 지점을, 같은 요지를, 여기서 풋은 표현하다는 뜻이고, 같은 요지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인데, 이것을 뒤에서 설명합니다. 감각 자극을 처리하는 동안에 우리는 bring A to bear, A를 동원하다. 우리는 뭘 동원한대요? 종종 저절로 다양한 범주, 배경 지식, 그리고 유사한 것들을 동원합니다. 더 설명해볼게요. 일단 따라서 범주화된 관찰은 증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범주화된 관찰이라는 뜻이에요. 위의 문장과 더불어서. 위의 문장과 더불어서 이 문장을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A라는 상황을 겪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상황에서 얻는 정보, 근데 그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감각 자극을 통해서 얻죠? 주로 시각으로. 근데 이제 그 얻은 것들은 그 A라는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라는 상황을 겪진 않았지만 그 전에 겪었던 A와 유사한 것들, 등등이 모여서 A라는 개념이 생기고 우리한테 배경 지식이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는 A라는 상황을 범주화한 거죠. 카테고리로 만든 거죠. A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거죠. 그럼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이게 A라는 상황이 또 오면 A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코플리 반전처럼.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근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접속사 대절을요. 우리가 증거를 지나치게 지적인 것이라고. 지나치게 지적인 에비던스를 꾸미고요. 왜냐면 너무 카테고라이즈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 정의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 지나치게 지적인 증거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동그라미 가주어 진주어 우리에게는 진주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주어부터 보면 경험주의 과학이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만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경험주의 과학에서는 개념화되지 않은 경험이 거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 뭐로써? 증거로서. 다시 말하면 개념화되지 않는 경험을 내가 결국 하지 않은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개념은 그리고 뭐가 될 수 없더라? 증거로 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 왜? 개념화가 되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돼요? 감각자극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감각자극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경험은 즉도 관찰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각자극을 통해서 얻은 것, 다시 말하면 경험, 관찰 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배경 지식을 얻고 아니면 A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서 A라는 개념이 생기고 배경 지식이 생기면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개념화되지 않는 경험은 증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서 개념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내가 경험한 관찰만이 나의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들은 나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오늘 부분의 마지막. 몇몇 다국적 IT 기업들은 컴마 위치로 묶어주고, 근데 이걸 좀 묶어볼게요. 이 위치가 컬렉션까지고 몇몇 다국적 기업을 꾸며요. 그 IT 기업이 뭘 하냐? 수익을 만드는데 뭘 통해서? 디지털 광고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IT 기업이면 디지털 광고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보통 수익을 얻죠. 그 수익을 얻는 몇몇 다국적 IT 기업들은 be accused of 뭐뭐라는 비난을 받는다. 비난을 받는데요. 어떤 비난을 받냐? 허점을 이용했다는 비난. loopholes는 허점이라는 뜻이에요. 악용했다는 건데 동의어로는 take advantage of가 있고요. 어디에서의 허점? 국제 세금 제도에서. 위자임은 제도란 뜻이고요. 뭐 하기 위해서? 수익을 낮은 세금의 영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shift
A to B. 그러니까 IT 기업은 수익을 많이 얻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 수익을 낮은 세금의 영역으로 옮기면서 국제 세금 제도의 허점을 활용한다, 이용한다 라는 비난을 받아왔대요. 이 관행은 뭐라고 알려졌냐면 이윤 이전, 이윤을 이동시키는 거죠. 이윤을 이전한다 라는 것으로 알려진 이 관행은요, 기업이 최소한의 세금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나라냐면 그들이 여기까지. 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나라. 오퍼레이트에서 영업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윤을 낮은 세금의 영역에 있는 곳에서 영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얻으면서,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더 많이 걷어야 할 세금을 더 적게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deprive A of B. A에게 B를 빼앗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게서 결정적인 수익을 빼앗게 된다라는 거죠. 왜?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니까. 이에 대응해서 몇몇 나라들이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려고 시도해왔다.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테크 자이언트가 거대 기술 기업들이에요. 왜냐면 세금을 너무 적게 내니까, 너는 버는 거에 비해서.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마주쳐왔다. 근데 그걸 당하는 거죠. 노력의 입장에서 뭐랑? 거센 반발과 fierce resistance, 거센 저항과 마주치게 되었다. 당연히 이제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기업들이 화가 나겠죠. in response는 이에 대응하여. 그래서 기업들은 주장합니다. 접속사 대절이라고. 접속사 대절은 모델스까지고요. 그러한 세금이 불공정하게 그들의 사업 모델을 겨냥한다고. 우리만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부 또한 content, 주장하다라는 뜻이죠. 주장하는데 접속사 대절이라고 주장한대요. 접속사 대절은 문장 끝까지고 그들이 필수적이라고. 그것들은 필수적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은 그런 세금. 뭐 하기 위해? to부터 끝까지 하기 위해. 근데 요 and로 to가 A and B는 아니고 레벨은 공평하게 만들다. 플레잉 필드는 경쟁의 장이래요.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고 보장하기 위해서. 또 접속사 대절 이렇게 조그맣게 또 나오고요. 기업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특히 이제 몇몇 다국적 IT 기업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니까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어야 되고 결국 그러한 몫을
공익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한 세금이 필수적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금 부과에 대한 논쟁은 보여줍니다. 광범위한 난제를. 어떤 난제냐면 정부가 직면한 하는 데 있어서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직면한 광범위한 난제를 설명합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규제 체계는 디자인됐대요. 뭘 위해서? 국가 범위의 사업에서 디자인돼요.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의 사업을 위해 디자인된 그 전통적인 예전부터 이루어졌던 규제의 체계는 종종 불충분하더라. 이 퀴즈는 불충분하라는 뜻이고요. 부족하더라. 뭐 하기에? 그 전 세계적인 영업의 복잡성을 다루기에. 왜냐면 국가 내에서의 사업을 위한 체계만 있지 다국적 기업을 위한 체계가 없기 때문에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난제에 광범위한 전통적인 규제 체계를 넘어선 광범위한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종종 피하거나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 체계가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뭐 하면서? 영업하면서. 어디서 영업하냐면 합법적인 회색 지대에서. 그러니까 합법적인데 숨겨져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세금을 일부러 적게 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면서.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국가법이 쉽게 그들에게 이를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회사가 되죠. 기업.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과를 피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만들어낸 그 전통적인 규제 체계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